사랑하는 황금빛 인생 가족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신지요? 우리는 누구나 100세 시대를 꿈꿉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남은 수십 년을 병원 침대에 누워 보내야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몸을 깨우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아마 10중 8구는 주방으로 가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셨을 겁니다. 아침 물 한 잔은 보약이라는 말,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건강 상식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신 그 물 한 잔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심장을 쥐어짜는 독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에이, 물 마시는 게 무슨 독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60대를 넘어선 시니어들에게 몸은 예전만큼 너그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먹고 찬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몸이 견뎌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혈전을 만들고 그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됩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물 마시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송두리째 바꿀 생존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30초의 기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간과하는 입속 환경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죠.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입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침 분비가 현격히 줄어들면서 입안은 세균들이 번식하기에 가장 완벽한 배양 접시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입속에도 700여 종, 수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그 텁텁함과 입냄새, 그것이 바로 세균들이 배출한 배설물과 사체들이 내뿜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이 세균들의 독성입니다. 특히 치주염을 일으키는 유해균들은 단순히 잇몸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혈관 벽을 타고 심장까지 흘러들어가 심내막염을 일으키거나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벌컥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조 마리의 세균을 물과 함께 위장으로 고스란히 배달하는 꼴입니다. 많은 분이 위산이 다 죽여주겠지라고 낙관하십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은 위산의 농도가 하루 중 가장 낮고 살균력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매일 아침 세균 국물을 보약이라 믿으며 마시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첫 번째 실수가 왜 모든 혈관 염증의 씨앗이 되는지 이제는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을 마시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다룰 주제는 물의 온도입니다. 아침엔 시원해야 정신이 번쩍 들지 라며 냉장고 찬물을 고집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그 습관은 목숨을 거는 행동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36.5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도 이하의 찬물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몸은 거대한 충격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심장입니다.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심장 근처의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이때 자율신경계 중 하나인 교감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나 혈관이 약해진 시니어들에게는 이것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몸은 그 차가운 물을 우리 체온과 맞추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소화효소의 활동은 즉각 중단되고 면역세포들은 활동을 멈추죠. 찬물 한 잔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일시 정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지근한 물을 선택해야만 하는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혈관이 이완되고 혈액이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흐르기 위해서는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온도만큼 중요한 것이 마시는 속도와 양입니다. 많은 분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500ml 큰 컵을 한 번에 비워내곤 하시죠. 하지만 이건 신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는 행동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대량의 물이 유입되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시니어들에게는 이것이 세포 부종을 일으켜 두통이나 어지러움, 심한 경우 경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데 왜 자꾸 어지럽지? 라고 하시는 분들, 바로 이 속도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한 번에 마신 물은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정작 몸속 깊은 곳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물은 한 모금씩 입안에서 충분히 온도를 맞추며 씹어 먹듯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혈액량이 완만하게 조절되면서 심장과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온전한 수분 보충이 가능해집니다. 천천히 마시는 물 한 잔이 100병의 약보다 낫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서서히 깨어납니다. 그런데 이 예민한 시간에 갑작스러운 음수는 자율신경계의 조화를 깨트립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하루 종일 이유 없는 불안감이나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관의 연동운동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붓는 물은 위장에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는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거나 만성적인 위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듯 우리 몸의 장기들도 기지개를 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는 행위를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엔진을 서서히 예열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급하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엔진이 망가지듯 우리 몸도 부드럽게 깨워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15분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 그것이 장수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가장 완벽한 전처리 과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30초 가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미지근한 물을 입안 가득 머금으세요. 그리고 힘차게 보글보글 가글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헹구는 게 아니라 잇몸 사이사이까지 물이 닿도록 강하게 3에서 4회 반복하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밤새 증식한 입속 세균과 독소를 물리적으로 8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치약을 묻히지 않은 칫솔로 가볍게 혀를 닦아주세요. 혀의 설태는 세균들의 거대한 집단 거주지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세요. 입을 헹구고 마시는 물과 그냥 마시는 물의 차이를요. 이렇게 입안을 깨끗하게 비워낸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물을 마실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글 후 마시는 물 한 잔은 이제 세균을 운반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혈관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림프 순환을 돕는 생명의 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 30초의 수고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깨끗해진 입안으로 마실 최고의 보약물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레몬 소금 미온수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신선한 레몬즙 몇 방울과 질 좋은 천연 소금을 아주 작은 한 꼬집만 넣어보세요. 왜 레몬일까요? 레몬은 체내에 들어가면 강력한 알칼리성으로 작용하여 산성화된 우리 혈액을 중화시키고 간 해독을 돕습니다. 레몬 속 비타민C는 혈관 탄력을 높여주는 콜라겐 합성을 돕죠. 그럼 소금은 왜 필요할까요? 아침 공복에는 혈액 내 전해질 수치가 낮아져 있습니다. 이때 미량의 소금은 수분이 세포막을 통과하여 안쪽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순히 물만 마시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지만 소금 한 꼬집이 들어간 물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아침에 물을 마셔도 피부가 푸석하다면 이 소금 한 꼬집이 정답입니다. 이 한 잔의 물이 여러분의 신진대사를 20% 이상 끌어올리는 천연 부스터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이 아침 물 대신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실수를 범합니다. 특히 잠을 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며 빈속에 진한 블랙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몸에서 그나마 남은 수분까지 강제로 배출해버리죠. 결과적으로 혈액은 더욱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아침 커피가 심장병 예방에 좋다던데 라는 뉴스도 있지만 그건 공복이 아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공복의 카페인은 위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의 지름길이죠. 아침 첫 모금은 무조건 순수한 미온수여야 합니다. 커피나 차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몸이 충분히 수분을 머금고 에너지를 얻었을 때 마셔도 늦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위장과 혈관은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첫 음료는 물에게 양보하세요. 제가 상담했던 60대 회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아침마다 얼음물과 진한 커피를 즐기셨던 분인데 늘 만성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리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수치도 좋지 않았고 고혈압 전 단계라는 진단까지 받으셨죠. 제가 딱 한 달만 기상 직후 가글과 미온수 씹어먹기를 실천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2주 만에 아침마다 겪던 머리가 무거운 증상이 사라졌고
한 달 뒤에는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부에 생기가 돌고 만성적인 피로감이 줄었다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이처럼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보약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1%의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정직하게 응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 기적 같은 변화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물 한 잔이라는 아주 작은 습관 속에 숨겨진 거대한 건강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용이 꽤 길었죠? 최종적으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눈 뜨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30초간 가글로 세균을 쫓아내세요. 둘째, 물은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로 준비하세요. 셋째,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느림의 지혜를 발휘하세요. 마지막으로 여건이 된다면 레몬과 소금 한 꼬집으로 해독 효과를 더해보세요. 이 약속을 내일 아침부터 딱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상쾌한 신호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누구의 도움 없이 내 발로 걷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보내기 위해 오늘 배운 이 습관은 여러분이 가입한 그 어떤 보험보다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찬란한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